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 정경화 규정이 아닌 제가 3기 의장을 맡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예, 그날 요 의장단 일동해서 그 3기 의장단을 하기 전이 하고 당선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총회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네. 한 몇 가지, 7가지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을 다 이뤘을까요? 예. 못 이룬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먼저, 1번이 대의원총회 효율적인 회의 진행입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의장이 되시든 어떤 분이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대총이 1년에 4번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국에서 다 오시죠. 예, 전국 각지에서 이제 133분이 오시는데, 이제, 시간은 1시 반입니다. 어떤 회의든 거의 1시 반부터 시작하고, 어제 회의 진행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회의가 늘어져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질의응답, 찬반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이제 경론하게 되면 이제 의장으로서 이제 회의 진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줄이고 줄일 때는 줄이고 가감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의장께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순서죠. 분과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고 그 뒤에 분과장단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대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도 나갈 건데요. 먼저 분과위원회를 보시게 되면 그냥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구조로 가는데 예, 뭔가 좀 합리적으로 예, 그 좀 요소만큼 좀 체계적으로 줄여 나가면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말 그대로 핵심 부분만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안건이 통과된 경우에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분과에 맞는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각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요약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과위원장단 회의가 대의원총회 개최 이틀 전에 회의를 열게 되죠. 그러면 이 각 분과별로 요약 정리된 내용을 이제 의장단 분과위원장단에게 회의 전에 배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안건 논의 시에 각 분과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찬반 의견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안건이 이제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 안건이 이제 대총에 올라가는데 미리 사전에 이틀 전에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 분과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기 분과에 맞는 그 안을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논의된 사항을 이제 각 분과위원장단께서 이제 위원장단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홍보분과다. 뭐 홍보분과 위원장님이 홍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분과장단 회의에서. 그러면은 그 자체가 분과장단 첫 번째 분과장단 위원회의 개최 이유가 있고요. 이유가 생기는 거고,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게 없다고 보면 그냥 형식적인 분과위원회가 되어버려요. 가서 간단하게 회의해버리고 마치고 가서 이제 술 한잔 먹고 헤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각 분과마다의 어떤 지금 뭐 홍보, 뭐 공제, 뭐 기획 다 부서가 틀리다 보니 거기에 맞는 안건들을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미리 사전에, 그러면 그게 이제 축약이 되겠죠. 축약된 안건을 이제 분과장단 회의에서 최종 이제 수정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최적의 수정안 도출. 이렇게 되고 그 이제 수정안이 대의원총회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원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안이 생기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선 앞으로 이제 제가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분의 1 안건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대협에서 이 5분의 1 안건, 그러니까 분과장단 회의 하루 전까지 5분의 1 숫자 5분의 1, 대의원 숫자의 5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회의 전에 개최 전까지 이제 그 협회에다가 올려주면 이제 대의원총회에 총 3개가 올라오죠. 분과장단 수정안, 그 다음에 5분의 1 수정안, 그 다음에 원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상정된 안건부터 이제 안건을 이제 우리가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과장단 수정안이 통과되면 끝이에요. 그럼 뒤에 건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분과장단 수정안이 부결이 되면 당연히 5분의 1 수정안으로 넘어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5분의 1 수정안이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안을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부분을 어제도 잠깐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도표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대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이 이제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더 합리적인 원안에 대한 변경안, 수정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100% 분과위원장단에게 맡길 건 아니라는 말이죠. 100% 어느 정도의 참고도 될 수 있고요. 분과장단 회의 때 5분의 1 안건을 같이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참작해서 이제 분과위원장단의 수정안이 좀 더 뭐라 됩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풍성하게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5분의 1 안건이 어느 정도 우리 대의원 총회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근데 13대에서는 우리 한대협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안건 자체가 원안 자체 통과되는 게 거의 이제 사무처 협회 측이죠. 협회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 좀 앞길을 막지 말자는 좀 무조건적인 건 아니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건을 이제 우리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
당책으로 5분의 1 안건을 거의 매번 만들었어요. 그분들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안건이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그러면 예산안 원안이 이제 수정 아니죠. 그러니까 저 사무처에서 넘어온 거를 이사회에서 이제 손을 좀 주물럭거려 가지고 원안이 돼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안. 그러면 그거를 5분의 1 안건을 만들게 되면 각 그 부서별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을 우리 그 5분의 1 수정안에 그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분과장단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분의 1 안건을 참고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을 건드렸고 어떤 부분 안 건드렸다 이런 거를 참고해서 자기들도 이제 수정을 만들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대총이 올라왔을 때 어떤 게 더 나은가에 따라서 합리적인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분과위원장단 그 수정안이 마음에 안 든다 예산안이 그러면 부결시키고 5분의 1 안건을 수정안을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5분의 1 수정안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원안을 이제 최종 통과시키면 됩니다. 요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진짜 우리 대의원총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아닌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저 한대 대의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더 시간이 가면 1기, 2기, 마지막 3기쯤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좀 고급스러워지겠죠. 지금 지금 1기 때를 이제 시도를 한다 해도 이제 좀 기초적인 좀 원석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계속 다루다 보니 이제 2기, 3기 때는 상당히 아름다운 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를 다음 15대 대의원들한테 또 물려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아쉬운 게 대의원들이 새로 들어오시면 이제 거의 70%가 초선이다 보니 또 원위치 또 새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좋은 어떤 경력과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무마를 시켜버리니 뭐 말하면 뜯고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대의원총회 의장단 이사회 참석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12대부터 꾸준히 계속 대의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투쟁 싸웠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의장단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당과 규정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 분들은 당연히 임원이죠. 그리고 대의원은 그냥 지금 참석 의무 참석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그겁니다. 방청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회원이나 대의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 방청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이제 받아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회 대의원이 들어가서 뭘 하려고 이사회 들어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 저 이사회 가 보면 한마디로 우리 협회의 모든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임원들은 그러니까 이사회에 지금 참석하신 임원들은 한마디로 협회 경영을 하고 있다 보면 경영의 한 사람인데 다 등기가 되죠. 등기가 이름이 다 등재가 되는 분들 책임도 막중하고. 근데 이 전체적인 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진행 사항이라든지
결국에는 이 중에 이제 그 안건 중에 이사회 통과한 안건 중에 대의원총회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왔고, 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대의원분들한테 아까 분과위원 회의 이때도 그렇고 전달하게 되면 사전에, 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12대부터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의장단 이사회 참석 목적 대의원총회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예, 경과는 12대부터 대의원총회 의장단 이사회 참여안이 그 뭡니까 저 10분의 1 동의안이 올라가지고 476제 이사회에 부결됐어요. 이사들이 싫다. 예, 대의원 의장단이 참여 이사회에 참여하는 자체가 싫다. 근데 의결권 같은 건 없고요. 단지 참석만 하는 건데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발언권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대 1기 의장단 분과위원단 회의에 그때 이제 예산안에 이제 이사회의 의장단을 강제적으로 참석을 시켜버리는 수정안이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예산안을 대의원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회의 때 예산안을 감액 증액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우리 간 항목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예, 어쨌든 이거는 한마디로 나가리 됐고요.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단 결국에는 이제 2기 때, 예, 2기 때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사회에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때 그 대의원총회 예산총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어요. 예산총회에서. 결국에는 그 대의원 의장단이 이사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정상적 임원과 같이 예비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통과된 예산을 협회 측에 규정이 없다고 실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2기 의장단과 3기 의장단에서 협회 측에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맡은 3기 끝날 때까지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과가 안 돼 그냥 다 사라져 버렸죠. 예. 지속적으로 이사분들은 대의원들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발언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사분들. 그다음 결국에 이사분들을 우리가 뽑잖아요. 예. 대의원들이 뽑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반하는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러면은 솔직히 좋게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분들의 실력도 우리가 다 보이고 솔직히 뭐 저분은 이사 자격이 있나 아니면 저분 정말 잘하네 이런 것들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또 생기고 그리고 좀 자기들은 관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도 그 안건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못 시켰고 차기 14대 때는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이사회에 지금 들어가신 이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대의원들이었습니다. 대의원에서 이사로 넘어가신 분. 근데 대의원 때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막상 이사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심리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14대 때는 좀 우리 다 함께 상당히 우리는 필요하다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소통인데요. 이사분들하고 소통,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는 이제 연결이,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 흐르듯이.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 대의원총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안건이 합리적으로 통과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정 개정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이사회 의장단 정식 참석 이렇게 했는데 결국 참석 못했다는 거, 예, 규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10분의 1 안건은 올렸고 또 부결됐고, 나중에는 이제 뭐까지 했냐면, 나중에 한번 제가 뭐 올려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정관해 보면 대의원들 과반수 이상이, 예, 그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건을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과반수에서 동의하게 되면 그 안건까지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그게 협회 측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그 부분 나중에 제가 다시 논의하고. 자, 분과위원장 회의는 역사다. 이 내용은 뭐 간단한 건데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80%가 초선인 13대 대의원총회는 해무 경험이 있다고 해도, 연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입니다. 공제액까지 포함하면. 이 막중한 대의원총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결산에 대한 회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대의원총회 분과위원장단 회의가 원활한 토론을 가질 수 있으려면 회의 진행 능력을 겸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조선 경우입니다. 들어오면 1, 2년 동안 아무 모릅니다. 그러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1, 2년 동안 몰랐어요. 그러니까 뒤에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의원총회 분과위원장 회의 기록은, 이건 어찌 보면 교육교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12대, 13대 촬영한 지금 회의 자료. 그래서 이 대의원들이 모르면 슬프지만 가장 좋은 게 협회 집행부 직원들이죠. 회의 기록은 결국에는 우리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14대, 15대 대의원의 자산이다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저는 뭐 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오픈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분과장단 회의는 촬영을 할 겁니다. 근데 회의 들어가기 전에 첫 일기 분과장단 회의 때 간사가 이거 촬영할까 하는데 또 의안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쓸 돈이 없는 항공기입니다. 자, 이건 다 아시는 모르실 수 있겠네요. 2022년 87억, 그 다음에 23년 104억. 그럼 얼마죠? 17억이 올라갔습니다. 19%, 거의 20%죠. 그 다음에 24년 115억, 11억, 11%. 자, 이 돈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년간 항공업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금 총액의 인상률입니다. 2023년, 24년 2년 동안 직원급여 등이 약 30% 인상되었다. 이 예산에 찬성했던 제가 대의원이거든요. 정말 죄송하죠. 뭘 제가 죄송하냐면요, 이렇게 오른 줄 몰랐어요. 이게 2025년 예산에 대해 우리 뭐 제대로 예산 점검하고 협회 측이나 반발한다면 뭐 보이콧도 검토해야 된다. 뭐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 자, 뭐냐면 우리 예산 이제 할 건데요. 11월 달에 예산이 총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3개입니다. 총 예산. 일반 회계, 공제 회계, 매수 신청 대리 공제 회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 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직원들을 일반 회계만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공제 회계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좀
순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합산을 해야 돼요. 일반에게 공제에게 매수 신청 대리 이거를 직원 급여만 다 빼가지고 합산을 하면 이렇게 오른 거예요. 예. 자,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분산을 해버리면 오른지 내리는지 우리 저 대의원들이 알기 쉬울까요? 그래서 제가 사무처에 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따로 직원 급여는 하나로 모아서 도표로 해서 올해 얼마 이런 식으로 인상된 부분들을 별도 표시를 해달라. 예. 우리 대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해줘 버리면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얼마가 올랐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제 결산에는 나타나요. 결산에 나타나는데 그것도 정말 이 회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 부분은 예산 파트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1월 전에 10월 우리 한대 행사 때 예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많이 잡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0분의 1 동의안의 대책. 이게 뭐냐면 10분의 1 동의안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의원 중에 꽃입니다. 꽃. 무슨 말이냐면 그 총회 열릴 때마다 이런 10분의 1 그게 총 133명의 10% 동의를 받아서 안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안건이 상정이 되면 이제 당연히 뭐 찬반을 해서 가결이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내용이에요. 이사회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심의 의결하고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다시 대총으로 올라오는. 예. 근데 문제는 10분의 1 동의안이 지금까지 12대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통과된 게 없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오늘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다시 한번 이건 10분의 1 동의안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전문적인 분석 작업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문화 개선인데 이거 앞에 1번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너무 늘어져 버리니 결국에는 지방 대의원들은 마지막 6시 7시 되면은 다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제대로 대의원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짧게 굵게 핵심 부분을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할 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전 발언권 얘기를 내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발언 자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게 전체 대의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결론을 못 난 상태에서 적절하게 제가 회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의원총회 대의원 체육대회입니다. 이것도 제가 못 이룬 꿈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대협이라는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또 조그맣게 뭐 발야구도 하고 뭡니까 그것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끝나고 나면 술도 한잔하고 그게 이제 좋았던 거죠. 근데 전체 대의원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를 한 적이 없어요. 12대도 못했고 13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3대 1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대의원이 만나려고 하면 그 전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대한 뭐 중선이 선거가 있다든지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계속 놓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대의원총회 이거는 지금 재선 대의원분들이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 꿈입니다. 꿈. 같이 한번 하루 모여서 같이 놀아보자. 왜? 시간이 너무 3년의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이렇게 대의원 생활하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정도로 좀 열악합니다,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는 사모임 하지 말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럼 모이는데 돈은 누가 될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 참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니까 이번 14대는 반드시 의장 되시는 분들이 좀 의장 되시는 분이 좀 추진 좀 해주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한대 대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또 너무 길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